당신은 태어난 달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엔 그냥 흥미로운 사실처럼 들릴 수 있어요. 재미있지만 인생을 바꿀 만큼은 아니라고 느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칼 융에게 있어 당신의 생일은 단순한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핵심과 연결된 의미 있는 상징이었죠. 융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시기가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은 상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당신의 성격, 감정 여정, 그리고 당신이 세상에 가져오는 고유한 에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드러낼 수 있다고 했죠. 이건 점성술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인 관점이에요. 잠시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태어난 달이 당신의 습관, 감정, 심지어 인생의 목적까지 알려줄 수 있다면요. 너무 과장된 얘기 같다고요? 하지만 융의 이론, 즉 원형, 아크타이프, 집단 무의식, 자연의 리듬이 인간 심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융기 시간을 어떻게 상징적인 개념으로 보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융은 각 달이 고유한 심리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 달에 태어난 사람들의 성격과 감정에 미묘하게 영향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깊은 의미와 자기 발견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이 채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진정한 내면을 탐색하는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지금부터 나누게 될 이야기가 당신의 생일을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는 방식까지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당신을 틀에 가두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고 있던 패턴을 알아차리는 과정일 뿐이에요. 융은 이 세상에 반복되는 패턴, 그가 말한 원형 아크타이프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문화와 신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에너지, 캐릭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단지 외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도 존재합니다. 융은 또한 자연의 리듬, 계절의 변화처럼 이 원형을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겨울의 고요함, 봄의 재탄생, 여름의 충만함, 가을의 성찰. 이건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심리적 풍경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달은 그 계절 속에 속해 있기에 자신만의 상징적 분위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생일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지문과도 같아요. 그 시기에 빛과 어둠, 온도, 시작과 끝의 감각, all of that, 이 당신이 태어난 감정적 환경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3월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지역에서 겨울에서 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죠. 새로운 시작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융은 3월이나 9월처럼 전환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중적인 본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봤어요. 고요함과 움직임 사이, 내면과 외면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변화에 특히 민감하며 상반된 힘들 사이에서 조화를 찾으려 합니다. 반대로 1월이나 7월, 계절이 안정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융기 말한 안정을 지닌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뿌리 깊고 구조를 좋아하며 인내와 확고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융에게 있어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질감과 이야기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태어난 순간은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음표예요. 그 음은 당신의 성격과 감정 패턴에 공명하는 상징적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 지도를 제공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것을 비춰주는 거죠. 융은 진정한 자유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인식의 일부는
당신이 태어난 원형적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생각이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종종 지나치는 생일이라는 개념을 아주 개인적이고 깊은 의미로 전환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출생신고서의 날짜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심리학과 자연, 영혼을 연결하는 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의 생일은 당신의 영혼의 여정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융에 따르면 각 달은 고유한 원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원형은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원형들을 이해하면 왜 특정한 역할이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왜 반복되는 과제가 있는지,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각 달이 상징하는 원형들을 하나씩 탐구해 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 속에서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에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해의 후반부 7월부터 12월로 넘어갑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기는 더욱 깊고 성찰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성숙 변화, 그리고 내면의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달이 당신의 상징적 여정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7월, 양육자 널추러의 원형. 7월은 따뜻함, 유대감, 그리고 감정적 풍요로움을 안고 찾아옵니다. 가족 모임과 추억이 가득하고 집의 에너지가 짙게 느껴지는 시기죠. 융은 7월을 양육자 혹은 보호자의 원형과 연결지었습니다. 7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직관적이며 변함없는 충성심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동체 내에서 정서적 중심이 되기도 하죠. 이들은 타인에게 위안과 조언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양육의 에너지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7월생은 종종 남을 너무 많이 돌보다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그들의 성장은 타인을 보호하듯 자신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8월, 주권자 서버렌의 원형. 8월은 강력한 존재감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가장 강렬하고 삶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죠. 융은 이 시기를 리더, 주권자 혹은 왕 여왕의 원형과 연결했습니다. 8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카리스마와 자신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전을 가진 이들이며 대담하고 열정적이며 중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그들에게 타고난 것이며 단순한 주목보다는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내면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에는 그만한 시험이 따릅니다. 이들은 자존심, 통제욕 혹은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월생의 성장은 강인함과 함께 겸손함을 배우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며 균형 있게 리드하는 데 있습니다. 9월, 분석가 아날리스트의 원형. 가을이 다가오면서 9월은 정돈과 정제의 기운을 띱니다. 수확과 준비의 시기이기도 하죠. 융은 이 달을 분석가 혹은 완벽주의자의 원형과 연관지었습니다. 9월생은 날카로운 사고력과 세심함을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계획을 세우고 체계를 정립하며 복잡한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내는데 강점을 보입니다. 논리와 질서를 중시하며 무질서 속에서도 구조를 찾는 능력을 지녔죠.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때로 그들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적이거나 실수를 두려워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은 불완전함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발성과 자기 연민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10월, 외교관 디플로마트의 원형. 10월은 조화와 아름다움의 달입니다. 나무잎이 물들고 공기는 선선해지며 균형의 에너지가 세상에 스며듭니다. 융은 이 달을 외교관 혹은 예술가의 원형과 연관지었습니다. 10월생은
인간관계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이들은 평화를 중시하고 공정함과 감정적 유대를 소중히 여기며 미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갈등보다는 조화를 원하고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 때로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진실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 포인트는 진정한 조화는 때때로 갈등을 통과해야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11월, 연금술사 알케미스트의 원형. 11월은 신비롭고 변화를 촉진하는 에너지를 지닙니다. 끝과 깊은 내면적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죠. 융근 이 달을 연금술사의 원형, 즉 고통을 지혜로 어둠을 빛으로 바꾸려는 이와 연결 지었습니다. 11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깊은 내면의 변화 과정을 자주 겪습니다. 이들은 직관적이고 영적인 관심이 높으며 삶의 어두운 측면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실의 탐색자입니다. 표면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의미를 파헤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감정적 과부하 혹은 절망을 겪을 수 있죠. 이들의 과제는 어둠에 휩쓸리지 않고 그 안에서 빛을 찾는 것입니다. 12월, 현자 세이지의 원형.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은 성찰과 지혜, 영적 통찰의 분위기를 띱니다. 융근 이달을 현자 혹은 철학자의 원형과 연결 지었습니다. 12월생은 인생을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지닌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사상가, 교사, 이상주의자로서 종교나 철학, 비전 있는 분야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이들은 자신이 얻은 통찰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삶을 더 넓게 바라보도록 돕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자 역시 도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단절되기 쉽고 이론에 갇히거나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 지점은 높은 비전과 현실의 땅을 동시에 딛고 서는 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탄생달과 연결된 원형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던 내면의 언어를 명확히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틀이 아니라 패턴이에요. 당신의 강점, 감정의 흐름, 삶의 테마를 반영해주는 거울이죠. 칼 융은 이를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과정이라 불렀습니다. 즉, 가장 온전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징적 힘 아래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면 당신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성장하며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당신의 달 속에 깃든 원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당신의 길에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탐험할 이야기가 아주 많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내면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깊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세요.